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고기가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간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암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그 고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고기를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기를 무작정 끊은 분들보다 올바른 고기를 똑똑하게 드신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사신다는 것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근육량은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고 소화 흡수 능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고기를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영양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고기와 반드시 드셔야 할 고기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식탁 위 고기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고혈압, 당뇨, 지방간, 심장병,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고기를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30% 이상 떨어지게 되죠. 이때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이 든 고기를 먹으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필요성입니다. 65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악화되며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균형 감각이 나빠져서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포함한 완전 단백질이 필요한데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이를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흡수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흡수가 잘 되는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기를 끊을 것이 아니라 고기를 똑똑하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기를 선택하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 얼마나 먹느냐가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좌우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4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한 오래 사는 고기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고기들은 모두 의학 논문과 임상 사례로 그 효과가 검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오래 사는 고기는 닭가슴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은 맛없고 퍽퍽해서 하며 기피하시는데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닭가슴살은 노년기 건강 유지에 있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영양학적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약 23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완전 단백질입니다. 특히 근육 형성에 중요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2.4g이나 들어 있어서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류신의 중요성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아미노산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미국 운동생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이 하루에 류신을 2.5g 이상 섭취할 때 근육량 감소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고 합니다. 닭가슴살 100g만 드셔도 이 기준을 거의 충족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방 함량입니다. 닭가슴살의 지방 함량은 겨우 1.2%에 불과합니다.
이는 같은 무게의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10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환자분들께 닭가슴살을 첫 번째로 권해드립니다.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닭가슴살에 포함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 합성을 돕는데,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하고 숙면을 유도하는 신경전 달물질입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약 0.3g의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이는 하루 권장량의 약 60%에 해당합니다. 71세 김영숙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을 여의신 후 식욕도 없고 잠도 못 이루며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항우울제 복용을 고려할 정도였죠. 제가 닭가슴살을 이용한 식단을 권해드렸는데 저녁에 닭가슴살 80g을 채소와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선생님, 요즘 밤에 잠도 잘 오고 기분도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근육량도 2kg 늘어나서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 되셨습니다. 닭가슴살의 또 다른 장점은 셀레늄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는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이 증가하는데 닭가슴살의 셀레늄이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해 줍니다. 닭가슴살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조리 방법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양념치킨처럼 먹으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이나 구이입니다. 허브나 마늘, 양파와 함께 오븐에 구우시거나 물에 삶아서 샐러드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 닭가슴살이 너무 퍽퍽해서 먹기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한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리하기 전에 우유나 요구르트에 30분 정도 재워두시면 육질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소금물에 1시간 정도 담가두는 브라이닝 기법을 사용하시면 수분이 유지되어 촉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래 사는 고기는 연어를 비롯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을 고기로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영양학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동물성 단백질원입니다. 특히 연어는 노년기 건강에 있어서 거의 만능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어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연어 100g에는 하루 필요한 오메가3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먼저 뇌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연어를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오메가3가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뇌 속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메가3가 뇌 조직의 약 15%를 차지하는 중요한 성분이라는 점입니다. 부족하면 신경 전달이 느려지고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5년 추적 연구에서는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노인들의 인지기능 점수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25%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혈관 건강에 미치는 효과도 탁월합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25에서 30%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압을 평균 5에서 10mmHg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76세 박순래 어르신의 경우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당뇨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기억력도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혈압이 160에서 90이었고 당화혈색소가 8.5%로 높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주 3회 연어 100g 섭취를 권해드렸는데 구운 연어를 브로콜리와 현미밥과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82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도 8.5%에서 7.3%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혈압약도 2알에서 1알로 줄일 수 있었고요.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점수가 15% 향상되었습니다. 요즘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요 라고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연어의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아스타잔틴입니다. 이 붉은 색소는 비타민 E보다 50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 강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타잔틴은 특히 눈 건강에 탁월한데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시력 저하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어 100g에는 약 20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서의 이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비타민 D가 하루 권장량의 80%나 들어있어서 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햇빛 노출이 부족한 노년기에는 비타민 D 결핍이 흔한데 연어가 이를 효과적으로 보충해 줍니다. 하지만 연어를 드실 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훈제 연어나 짠 양념으로 조리한 연어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는 좋지 않습니다. 훈제 연어 100g에는 나트륨이 1200mg 이상 들어있어서 이는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신선한 연어를 구이나 찜으로 하는 것입니다. 레몬과 허브,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오븐에 구우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또한 연어를 드실 때는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는 연어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양식 연어와 자연산 연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자연산이 오메가3 함량이 약 20% 더 높고 항생제나 색소 사용 걱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2배에서 3배 비싸기 때문에 양식 연어라도 충분히 건강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래 사는 고기는 돼지고기 살코기입니다. 돼지고기가 건강에 좋다고요? 라며 의외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돼지고기도 부위를 잘 선택하면 매우 훌륭한 건강식품이 됩니다. 우선 한국인에게 돼지고기가 중요한 이유는 접근성과 경제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원이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따라서 돼지고기를 똑똑하게 선택해서 드신다면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위 선택입니다. 삼겹살이나 갈비처럼 기름기가 많은 부위 대신 안심이나 등심 같은 살코기 부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돼지 안심 100g에는 약 22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으면서 지방 함량은 겨우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삼겹살의 지방 함량 30%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고 단백질은 2배 많은 놀라운 수치입니다. 돼지고기의 가장 특별한 장점은 비타민 B1, 즉 티아민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티아민은 우리 뇌와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꼭 필요한 비타민인데 결핍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증가합니다. 돼지 살코기 100g에는 티아민이 1mg 이상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을 충족하고도 남는 양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돼지고기의 티아민 함량이 다른 육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쇠고기나 닭고기보다 5배에서 10배나 높습니다. 이는 돼지가 곡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체내에 티아민이 풍부하게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규슈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티아민을 섭취한 노인들의 인지기능 점수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25%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감과 불안감도 40%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티아민이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69세 최영철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며느리 이름을 깜빡하거나 어제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또한 우울감과 의욕 저하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는 상태였죠. 검사 결과 혈중 티아민 수치가 정상 하한선보다 낮았습니다. 제가 돼지 안심을 이용한 식단을 권해드렸는데 일주일에 3번, 매번 80g씩 드시되 반드시 현미밥과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간이 인지기능 검사 점수도 20점에서 26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돼지고기의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는 아연과 철분입니다. 돼지 안심 100g에는 아연이 2.5mg, 철분이 1.2mg 들어 있습니다. 아연은 면역세포의 활성화와 상처 치유에 중요하고 철분은 빈혈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여성 노인분들은 평생에 걸친 철분 손실로 인해 철분 부족이 흔한데 돼지 살코기가 이를 효과적으로 보충해 줍니다. 또한 돼지고기에는 셀레늄도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분한 셀레늄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대장암 발병률이 30%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돼지고기를 드실 때는 반드시 조리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름에 볶거나 튀기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기름에 조리할 경우 트랜스지방이 생성되고 고온에서 단백질이 변성되어 소화도 어려워집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기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굽거나 삶는 것입니다. 팬에 구울 때도 기름을 두지 마시고 돼지고기 자체의 기름만으로 조리하시면 됩니다. 마늘, 양파, 생강과 함께 조리하시면 냄새도 없애고 항산화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돼지고기에는 선모충 같은 기생충이나 살모넬라 같은 세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속까지 완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심 온도가 71도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가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고기는 소고기 안심과 우둔살입니다. 소고기 하면 비싸고 기름지다는 인상이 강하실 텐데 안심과 우둔살 같은 살코기 부위를 선택하면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 됩니다. 안심은 소의 등뼈 안쪽에 위치한 가장 부드러운 부위로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근육이라서 질기지 않으면서도 영양가가 뛰어납니다. 우둔살은 소의 뒷다리 부위로 안심보다는 약간의 식감이 있지만 철분과 아연 함량이 더욱 높아서 노년기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소고기, 살코기의 가장 큰 장점은 철분과 아연 함량이 다른 육류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고기의 철분은 헤모글로빈에 결합된 햄철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의 흡수율이 식물성 철분보다 5배에서 10배 높습니다. 소고기, 살코기 100g에는 햄철이 2.5mg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25%에 해당합니다. 노년기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철분 흡수가 어려워지는데 소고기의 햄철은 위산의 도움 없이도 직접 흡수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특징인데 많은 노인분들이 제산제를 복용하시거나 위산 분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철분 부족이 단순히 빈혈만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피로감,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는 물론이고 심지어 인지기능 장애와 우울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뇌 조직은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철분이 부족하면 산소 운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뇌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73세 이순희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째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심장, 폐, 갑상선 검사를 받아도 모두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혈액 검사를 해보니 헤모글로빈은 정상 하한선이었지만 철분 저장량을 나타내는 페리틴 수치가 12mg/ml로 매우 낮았습니다. 정상 하한선이 15이니까 철분 저장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였던 것이죠. 철분 보충제도 권해봤지만 속이 쓰리고 변비가 생겨서 계속 복용하기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살코기 섭취를 권해드렸습니다. 우둔살이나 안심 부위를 일주일에 2번, 매번 80g씩 드시되 비타민C가 풍부한 토마토나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2개월 후 검사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페리틴 수치가 35ng/ml로 정상 범위로 올라왔고 헤모글로빈도 11에서 12.5로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이 20년 만에 이렇게 기운이 났다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계단도 숨차지 않고 올라가실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텃밭 일도 시작하셨어요. 소고기의 아연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소고기, 살코기 100g에는 아연이 4mg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50%에 해당합니다. 아연은 면역세포의 활성화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 부족하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상처 치유도 늦어집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고기를 드실 때는 부위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안심과 우둔살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안심은 소의 등뼈 안쪽에 위치한 부위로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근육이라서 매우 부드럽고 지방 함량이 낮습니다. 소 안심 100g에는 약 21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면서 지방 함량은 겨우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둔살은 소의 뒷다리 부위로 안심보다는 약간 질기지만 철분과 아연 함량이 더욱 높습니다. 우둔살 100g에는 철분이 3mg, 아연이 5mg 들어있어서 빈혈과 면역력 저하가 걱정인 노인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가격도 안심보다 저렴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어요. 등심과 홍두깨살도 좋은 선택이지만 갈비나 삼각살, 치마살 같은 기름진 부위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위들은 지방 함량이 20%를 넘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조리할 때는 눈에 보이는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굽거나 찌는 방법을 권합니다. 특히 숯불에 직접 굽는 것은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고온에서 직화로 구우면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과 헤테로사이클릭아민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조리법은 팬에 기름 없이 굽거나 오븐에서 180도로 구우시는 것입니다. 또는 물에 삶아서 샐러드와 함께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소고기의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크레아틴입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의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나이가 들면서 체내 크레아틴 수치가 감소합니다. 소고기 100g에는 약 0.5g의 크레아틴이 들어있어서 노년기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크레아틴 섭취가 노인의 근력과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크레아틴을 보충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근력이 평균 15%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고기를 드실 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퓨린 함량이 다른 고기보다 높아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둘째, 나트륨이 첨가된 양념갈비나 불고기보다는 자연 조미료로 간을 한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소고기는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저녁보다는 점심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오래 사는 고기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바로 이런 실수를 하고 계셨어요. 가장 위험한 것은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훈제, 고기 등은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런 가공육들에는 아질산 나트륨, 아질산 칼륨 같은 발색제와 방부제가 들어있는데 이들이 우리 몸 속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으로 변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유해물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70세 김철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햄과 소시지를 드셨는데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가공육 섭취를 중단하신 후 추적 검사에서 새로운 용종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숯불 직화구이입니다. 고기를 숯불에 직접 구우면 맛은 좋지만 고온에서 단백질과 지방이 탈 때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또한 기름이 숯에 떨어져서 연기가 올라올 때도 유해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구이를 완전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팬에 구우시거나 오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숯불구이를 하시더라도 고기가 직접 불에 닿지 않도록 호일을 깔거나 미리 삶아서 익힌 후 겉면만 살짝 구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과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화지방산 섭취량도 늘어나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74세 박영수 어르신은 고기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200g 이상씩 드셨는데 3개월 후 요산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통풍 발작이 왔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도 악화되어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잘못된 조리법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많은 양의 소금, 설탕, 화학 조미료로 양념하면 고기 본연의 건강 효과가 사라집니다. 특히 치킨이나 돈가스처럼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드리고 싶은 것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보관이 잘못된 고기입니다.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서 식중독에 더욱 취약합니다. 반드시 신선한 고기를 구입하시고 냉장고에서 적절히 보관하신 후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3가지 황금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시면 고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독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키는 보약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적정량 섭취입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한 번에 80g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성인 남성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입니다. 너무 적게 먹어도 단백질 부족으로 근감소증이 올 수 있고 너무 많이 먹어도 신장과 심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제가 권하는 구체적인 섭취 패턴은 이렇습니다. 월요일에는 닭가슴살 80g, 수요일에는 연어 100g, 금요일에는 돼지 안심 80g, 일요일에는 소 우둔살 80g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주일에 340g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시게 되는데 이는 65세 이상 성인에게 권장되는 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신선하고 가공되지 않은 고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공육, 훈제육, 염장육은 피하시고 반드시 신선한 생고기를 구입하셔서 직접 조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트에서 고기를 선택하실 때는 색깔이 선명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또한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고기를 선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적어도 국산 고기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우리나라의 축산 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채소와 통곡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고기만 단독으로 드시면 소화에 부담을 주고 포화지방산의 해로운 영향이 증가합니다. 반드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함께 드세요. 특히 십자화과 채소인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등은 고기를 드실 때 함께 섭취하면 발암물질의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 양파, 생강은 고기의 비린내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도 뛰어납니다. 통곡물도 중요합니다. 현미, 보리, 귀리 등의 통곡물은 고기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런 원칙들이 어떤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직접 지켜봐온 환자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김순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혈압 160에서 95,
당뇨, 당화혈색소 8.2%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근육량도 함께 감소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서라며 고기를 완전히 끊고 채식만 하고 계셨어요.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어르신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키 155cm에 체중이 45kg까지 떨어진 상태였고 근육량 측정 결과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30% 낮았습니다. 걸을 때도 휘청거리시고 요즘 자꾸 넘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라고 하시더군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혈중 단백질 수치인 알부민이 3.2gdl로 정상 하한선보다 낮았고 헤모글로빈도 10.5gdl로 빈혈 상태였습니다. 면역력을 나타내는 백혈구 수치도 정상보다 낮았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혈당 조절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르신께서는 고기를 끊으니까 혈당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왜 더 나빠졌을까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자세히 분석해보니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필요한 아미노산을 충족하기 어려웠고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면서 혈당이 불안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께 제가 권한 것은 삼겹살 대신 돼지 안심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고기를 끊을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고기를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식단은 이랬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돼지 안심 80g씩 드시되 반드시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조리법도 중요했습니다. 기름에 볶는 대신 오븐에 구워서 드시도록 했고 마늘과 양파, 로즈마리 같은 허브로 향을 내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현미밥 반 공기와 함께 드시라고 했는데 이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도 반신반의하셨어요. 정말 고기를 먹어도 되나요? 혈당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저를 믿고 3개월만 해보세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확신을 드렸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이 45kg에서 48kg으로 3kg 증가했는데 지방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순수 근육량이 1.5kg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혈압도 160에서 95에서 140에서 85로 떨어졌고 가장 놀라운 것은 당화혈색소가 8.2%에서 7.1%로 무려 1.1%포인트나 개선된 것이었습니다. 혈중 알부민 수치도 3.2에서 3.8로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헤모글로빈도 10.5에서 12.1로 올라가면서 빈혈도 해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이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계단도 숨차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6개월 후 추가 검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력 측정에서 허벅지 근력이 20% 향상되었고 균형 감각 테스트에서도 현저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요즘은 손자와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장보러 다니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두 번째 사례는 68세 박철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햄버거나 햄 샌드위치를 드시는 것이 20년간의 습관이셨어요.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패스트푸드 섭취가 더욱 늘어났고 그 결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제게 오신 이유는 극심한 피로감과 소화불량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거워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서 고생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무려 420mg/dl로 정상 수치인 150 이하를 훨씬 초과했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180mg/dl,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35mg/dl로 매우 나쁜 상태였습니다. 간 기능 수치인
ALT도 65로 정상 상한선을 넘어서 지방간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혈압도 170에서 100으로 고혈압 2기 상태였고 공복혈당도 140mg/dl로 당뇨 전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염증 수치인 CRP가 5.2mg/L로 정상 3.0 이하를 크게 넘어서 전신에 만성 염증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식단을 분석해 보니 문제의 원인이 명확했습니다. 매일 섭취하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과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패스트푸드가 어르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염과 과도한 나트륨이 혈관과 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박철수 어르신께 제가 권한 것은 햄버거 대신 연어를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드신 음식들이 독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약이 되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식단 변경 내용은 이랬습니다. 매일 아침 햄버거 대신 일주일에 2번은 구운 연어 100g을 현미밥 반 공기, 브로콜리, 시금치 샐러드와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5일은 닭가슴살 샐러드나 소고기 살코기 구이로 바꾸셨어요. 조리법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가공된 양념 대신 레몬, 올리브오일, 허브를 이용한 자연 조미료로 간을 하셨고 모든 식사에 신선한 채소를 반드시 포함시키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맛이 너무 밋밋해요. 이걸 계속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속이 편해지고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4개월 후 검사 결과는 기적과 같았습니다. 중성지방이 420에서 240으로 무려 43% 감소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180에서 140으로 22% 줄어들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35에서 50으로 43% 증가했어요. 간 기능 수치인 ALT도 65에서 35로 정상화되었습니다. 혈압도 170에서 100에서 145에서 88로 크게 개선되었고 공복혈당도 140에서 110으로 떨어져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염증 수치인 CRP도 5.2에서 1.8로 정상화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어르신의 주관적인 변화였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소화도 완벽하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인지기능간이 검사에서도 점수가 15% 향상되었습니다. 8개월 후 추가 검사에서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께서는 20년 전 몸으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연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연어와 다른 건강한 고기들을 드시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고기들은 가공육인 햄, 소시지, 베이컨과 숯불 직화구이, 기름진 부위, 과도한 양의 고기입니다. 이런 고기들은 발암물질 생성,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드셔야 할 오래 사는 고기 4가지는 닭가슴살, 연어, 돼지고기 살코기, 소고기 살코기입니다. 이 고기들은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하고 65세 이후 약해진 근육과 면역력을 지켜주는 천연보약 같은 고기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한 번에 80g에서 100g만 드시고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시고 찜이나 구이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고기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하고 오히려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고기 하나만 바꿔도 근력이 좋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뇌 기능까지 개선되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고기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고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기는 노인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병을 불러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끼 선택이 수명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